내가 그 천국 리조트를 가게 된 건 터널에서의 악몽을 겪고 난 후였어. 아저씨가 말한 루트를 따라 얼마 지나지 않아 나타난 그곳은 리조트라 하기엔 규모나 시설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그런 곳이었지. 처음에 들어설 때부터 왠지 모를 부조화가 느껴지긴 했지만 비성수기고 한밤중이라 적막해서 그런가 했어. 차를 세우고 아저씨와 입구에서 관리인을 찾는데 공터 느티나무 아래에 웬 꼬마 여자애가 앉아있더라. 다가가서 너 지금 몇 시인데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지. 자기는 아빠를 기다리는데 물어보니 출장을 가셨고 엄마는 집에 계시다나. 가을철에 이런 데를 놀러와서 무슨 애기 버리고 갔나 생각했지. 그러면서 여기 관리인은 어디 계시냐고 물었더니 먼 발치를 응시하면서 벤치에 앉아있던 꼬맹이는 아무 말 없이 펜션으로 쪼르르 들어가 버리더라. 시크한 매력에 도취돼 멍 때리고 있는데 바로 옆 건물에서 관리인 아주머니가 나오길래 아저씨는 방을 잡고 난 형을 깨우러 갔지. 차에서 초췌한 몰골로 비시시 일어나던 형이 두리번대더니 갑자기 날 보고 아!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정말 왜 이러냐고. 도대체 여기가 어딘데 날 끌고 왔냐면서 까무러치는데 그냥 딱 봐도 정신 나간 사람의 표본이었어. 난 형이 완전 미쳤구나 생각했지. 생각보다 상태가 많이 심각해 보이던 형은 끝까지 안 간다고 괴성만 질러대길래 그럼 그냥 차에서 자라 하고 펜션으로 돌아왔어. 내일 아침까지 저라면 병원을 데리고 가든가 해야겠다 생각하며 펜션으로 돌아가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날 붙잡더니 학생, 그쪽 방 말고 요 앞 건물에서 자요. 학생 보니까 우리 아들 생각나서 좋은 방 주는 거야. 라며 측은한 눈길로 보더군. 비성수기라 방이 남아 도는 건지 나야 뭐 남자끼리 자기도 거시기 했는데 고맙다고 하고 아저씨께 인사나 드리고 자려고 하는데 아주머니가 이미 잠든 사람한테 다가가는 거 아니라고 하시길래 주무시나 보다 하고 방에 들어왔지. 방에 들어와 보니 화장품이며 가방에 흡사 누가 자던 방 같아 보였었는데 그땐 피곤한 탓인지 별로 개의치 않았던 것 같아. 난 잠을 청했고 거의 잠들어갈 무렵 밖에서 천둥과 폭우가 쏟아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빈 농장을 걱정할 여력도 없을 만큼 시간도 시간이거니와 터널 이후로 뭔가 취한 듯 난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 그렇게 그곳에서 난 단잠을 잤고 안타깝게도 그게 내가 기억하고 있는 리조트의 전부야. 하지만 형이 본 리조트는 많이 달랐고 다음날이 돼서야 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 정오가 돼서야 형이 깨우러 왔는데 지금 몇 시냐고 벌떡 일어나며 보니 웬걸 바닥에 흙먼지며 온갖 잡기들이 흩어져 있는 게 말 그대로 폐가인 거야. 밖을 뛰쳐나가 봤더니 사방에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 바닥은 온통 황토색 흙먼지 뿐이고 곳곳에 부서진 건물들. 그래, 그곳에서 난 하룻밤을 잔 거였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신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형의 충격적인 말에 난 더욱 혼란스러웠지. 너 임마, 지금은 좀 정신 돌아왔냐? 너 때문에 내가 어제 얼마나 무섭는지 알아? 너 어제 장난 아니었어. 혼자 계속 중얼거리면서 날 이딴 데로 끌고 와서 자자고? 터널에서 미친 꼴 겪고 환장하는 줄 알았는데 너까지 그러니 차에서 뛰쳐내리고 싶더라. 난 뭐라 할 말이 없었어. 지금 이 상황이 분명 꿈은 아닐 테니까. 그러다 문득 아저씨는 어디 가셨냐고 물으려다 퍼뜩 뇌리를 강타하는 한 가지 기억이. 분명 아저씨는 어제 우리랑 밥을 먹고 건초 갖다 놓는다고 먼저 들어가셨다는 것이었어. 그래, 애초에 아저씨는 계시지도 않았던 거. 난 어제 왜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거지? 문득 간밤에 꼬맹이가 달려갔던 그쪽. 아저씨가 주무시던 펜션을 봤더니 거긴 휑한 낭떠러지였고 그 아래엔 파란 계곡물만 보였어. 이미 예전에 급류에 깎여 나간 곳이었지. 난 대체 어제 누구와 얘기를 나눈 것이며 그저 환상들을 본 것인가? 형 말로는 터널 이후로 눈빛부터 이상해졌다더라. 흡사 귀신 들린 마냥. 평생 귀신 따위는 일하며 살아온 나에게 적잖은 충격이었어.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니었지.
어느 날인가 소똥 좀 치우다 점심 먹고 낮잠 좀 자려고 했을 때였어. 방에 누워있다가 머리맡에 달력을 봤거든? 난 처음에 그 달력이 누워서 편히 보려고 엿다 달아놨나 생각했었지. 무심결에 달력을 들쳤는데 누가 교묘히 가린 것처럼 누런 피 얼룩에 전에 말한 낙서들이랑 이곳은 저주받았다. 살고 싶으면 이 농장을 떠나라. 이런 낙서들이 써있던 거야. 그러면서 형에게 소에게 밟혀 죽은 최씨 아저씨 얘기를 들었고 당연히 이 방에선 최씨 아저씨가 묵었을 것이며 그 아저씨가 쓴 것이라 장담할 순 없지만 그 낙서는 분명 나에게, 아니 이 방에 묵을 누군가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였던 것 같아. 이후로도 농장 길바닥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꿈을 꾸질 않나. 까마귀들이 내 몸을 뜯어먹는 꿈부터 생사람이 몸에 무슨 음기를 그렇게 많이 묻히고 다니냐며 꿩칼국수 집에서 만난 무속인이 했던 말과 밤마다 울어대는 정체모를 짐승 소리에 공허한 눈빛으로 아무 곳이나 응시하며 미친듯이 지저대는 개들, 그리고 그에 맞춰 점점 짙어지는 아저씨의 주사.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난 소무덤을 목격하게 되었지만 그곳을 뛰쳐나와서야 그 낙서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지. 아저씨의 집중 타깃이 되었던 3구의 소들, 그 소들이 바로 전에 같이 일하던 최씨 아저씨를 밟아 죽인 젖소가 있던 우사였고 전에 영양실조로 부실하던 새끼를 낳았던 우두머리 소가 있던 곳이기도 했지. 전에도 말했던 그 최씨 아저씨의 죽음은 그냥 들어보면 그럴만도 하겠구나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소에 대해 좀 아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의문을 가졌을 거야. 요점은 최씨 아저씨는 떠밀려오는 소들에게 채여 죽은 게 아니라 밟혀 죽었다는 말이지. 쉽게 말해 소들이 우두머리 소를 선두로 최씨 아저씨를 그냥 밟아 죽였던 거야. 사방에 음기가 서수치니 내 정신이 미묘해지어다. 너희는 무슨 죄로 이곳에 태어나 살고 있는 것이냐. 그곳에서 미친 건 아저씨뿐만 아니라 이미 소들부터가, 아니 농장 전체가 미쳐 있었고 심지어 나까지도 미쳐가고 있었던 거지. 그 농장은 예전에 농촌진흥청인가에서 소에게 질병 테스트를 하던 곳이라 들었고 속칭 소들의 마루타가 있었다고 하는 곳이었어. 때문에 소 농장이 깊은 산중에 있게 된 까닭이었고, 이 얘기는 내가 처음 왔을 때 지하수를 벌컥 들이켰다 배탈로 개고생을 했을 때 아저씨가 해준 얘기였지. 그때 죽은 많은 소들을 산 곳곳의 안매장에서 여기 물은 절대 끓여 먹어야 한다고. 그때 죽은 소들의 사체가 2006년 강원도 수해 때 곳곳에서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인가 이 농장은 미쳐가기 시작했던 것이지. 우리 옛날 초딩 때 보던 괴기랜드 같은 책에 그런 말이 있었잖아? 동물의 사체에서 나오는 인화수소 성분이 도깨비불을 만드는데 그 인성분을 지속적으로 흡입하게 되면 환각이나 정신분열을 일으킬 수 있어서 때문에 무덤 근처에 미친 사람이 놔두는 거라고. 뭐 그런 연유였을 거야. 하지만 아직도 많은 의문을 남긴 채 그 강원도의 경험은 내 인생의 최대 미스테리로 남아있지. 세인라이브 구독해요, 줄차해요, 팔로우해요.